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어제 미리 귀성길에 오른 분들 고속도로 정체가 아주 심해서 고생하셨죠? 먼 길에 고향 오는 분들도 또 집에서 차례 음식 준비하는 분들도 힘은 들어도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또 이런 수고로움을 잊게도 합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성균관이 차례상 표준안을 공개해서 큰 관심을 모았었어요.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이렇게 6가지는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딱 했던데요. 차례상 차리는 문제로 워낙 남녀 갈등에 세대 갈등까지 생기니까 이 잘못된 차례 문화 좀 바꾸자 그런 문제의식도 점점 커졌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온라인에 채식 차례상 콘텐츠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못 먹어서 버리고 남아서 버리고 명절 지나면 또 음식 쓰레기도 한 20%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생각들은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균관이 국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례는 간소화하고 비용은 10만 원대를 가장 원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명절 노동 대신에 함께 섬기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번 추석은 그렇게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면 좋겠다 싶어요. KBS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에 11도에서 15도 사이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에서 29도의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북부 지역 추석인 내일은 높은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고요. 안동 지역에서는 오후 6시 56분에 달이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기압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추석 연휴를 재미있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영주 선비촌 일원에서 추석맞이 특별 공연과 민속 전통 행사가 개최됩니다. 전통 민요와 퓨전 국악 공연이 이어지고 전통놀이 체험장도 운영됩니다. 또 선비촌을 비롯한 소수서원, 소수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를 느껴보는 추석 연휴 보내보셔도 좋겠고요. 예천에서는 2022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삼강주막 일원에서 열립니다. 추석맞이 특별한 가족 힐링 프로그램과 색다른 공연으로 구성된 목고지를 운영하니까 추석 연휴에 지역의 대표 축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서는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한 윷놀이, 링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12일까지 박물관 출입구 앞에서 진행되고요. 무료 영화 상영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연휴의 시작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하늘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영덕이 25도, 경주 26도, 울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연휴 동안도 계속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주 시외버스터미널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경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공 디자인 사업을 지난 4월 착공해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 광장과 주변 보행로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2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간 경주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 노후화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왔는데요. 쾌적하고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해 노후 보도블록을 포함해 일부 구간도 신형 보도블록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과 휴게공간 화단 조경 신설, 그늘막 쉼터 등과 택시 승강장, 공영주차장도 함께 정비돼 편의를 높였습니다. 추석을 맞아 버스터미널 많이 찾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는 새 단장을 마친 시외버스터미널 광장과 주변 시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3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이 추석을 맞아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일 지역 주민과 공무원, 지역 기관단체 등 300여 명이 모여 환경 정화에 나섰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릉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청정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번 국토 대청결 운동은 울릉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선 터미널과 관내 시가지, 해안가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지러운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울릉 119 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가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과 토사를 호스를 이용해 물청소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울릉도 곳곳이 깨끗해지며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울릉도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귀성길입니다. 네. 오늘부터 나흘인데 조금 짧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한 5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제 미리 각오하는데 되게 막혀서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입니다. 네.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추석 당일 대구 경북에서만 7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특히 개통 후 처음으로 명절을 맞은 서대구역에도 승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그동안 명절 연휴에 막 붐비는데 이러면 그냥 동대구역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서대구역 그러고 보니까 있네요. 승객들 많이 왔어요? 네, 이제 동대구역뿐만 아니라 서대구역도 승객들로 붐볐는데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성군, 달서구, 서구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서대구역은 민족 대이동을 맞아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네. 대합실에는 무인 로봇 카페가 운영되고 연휴 기간 중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거리두기 없애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다 같이 가고 막 이래가지고 열차표 구하기도 그렇게 어려웠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경부선 예매율은 하행선이 96.8%, 상행선은 67.6%로 집계됐는데요. 네. 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에 약 241만 명이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KTX 이용객이 동대구역엔 3만여 명, 서대구역엔 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또 수서고속철도 SRT의 경우 24만 녀석이 예매됐고 동대구역, 서대구역을 지나는 경부선 예매율은 83.8%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했던 말도 차례상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간소화되고 성균관에서 그런 걸 또 발표했다는 것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죠? 네, 네. 이전과 달리 차례 음식을 간소하게 준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쁜 와중에 모인 가족들이 정을 나누는 추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속을 찾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 추석 음식 준비 계획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72%가 간소화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여기서 음식 준비를 안 하겠다는 답변도 17.4%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차에서 어디 가시면서 이제 방송 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전하고 편안한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자,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현수막입니다. 네, 어떤 현수막이에요? 네, 명절이면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아. 혹은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에는 지역구 정치인 이름이 표기돼 있죠. 맞아요. 최근 대구시는 각 정당과 기초, 광역의회에 정당 및 정치인 관련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수막이 지정된 곳에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있는데 불법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정당 정치인 관련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지정 게시대 이용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현행법상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도 민간에 비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정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뭐 납득이 갑니다. 뭐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여전히 많던데요? 네, 각 정당은 이런 협조 요청에 불만이 큽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 막는 건 과한 조치라는 건데요.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당법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네. 5개 광고물법에도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는 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정당 활동을 보장하되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면 즉각 단속에 나서겠다는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대피소입니다. 네. 이번 그 태풍으로 인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는 태풍으로 26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대송면 다목적 복지관과 인근 교외에는 인원을 수용했고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해 70여 명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추석 연휴인데 이 시기를 대피소에서 보내셔야 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다 편치 않으시겠어요? 네, 대피소 주변 상황도 그리 녹록지 그렇겠죠. 않다고 하는데요. 네. 복지회관 입구에는 강한 물살에 떠밀린 차량이 뒤엉켜 있고 내부에는 2, 3인용 텐트가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급하게 대피한 탓에 일부 이재민은 이불도 없이 잠을 청해야 하는데요. 네. 일교차가 커서 뜬 눈으로 밤에 지샜다는 분도 적지 않았다고 맞아요. 합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칠순을 훌쩍 넘긴 고령층인데 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요. 복구는 지금 바로 안 되잖아요. 오래 걸리고 그죠? 네, 포항시는 이번 태풍으로 총 3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를 냈습니다. 네. 주택 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는 총 12,000건에 달하고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의 피해까지 종합하면 피해액은 무려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인력 13,000여 명과 장비 1,050여 대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읍, 구룡포읍 등 피해가 집중된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하천 제방 긴급 정비 및 복구에 나섰습니다. 네. 피해자 지원 및 이재 및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설물 복구 추진, 풍수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또 좀 훈훈한데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오신다고요? 네, 포항으로 온종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북 청도, 경산, 영천은 물론 멀리 울산, 수원, 광주 등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침수된 주택 복구 및 정리를 돕고 있습니다. 네. 또 기업들의 통큰 기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그거 자체가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빨리 복구도 진행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냉천입니다. 냉천. 포항 거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얘기시죠?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가 있었죠. 네. 당시 아파트 바로 옆을 지나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급속히 흘러들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인데요? 네, 포항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천을 정비하는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네. 하천을 직선화하고 산책로와 여울, 징검다리 등 시설을 조성한 건데요. 일부 주민들은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하천의 폭이 좁아지고
깊이가 얕아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이전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네. 정비 사업 후 활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포항시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비 사업을 할 때 강폭을 유지했으며 바닥을 준설해 시간당 77mm의 폭우를 견딜 수 있도록 배수량도 상향 조정했다는 건데요. 네. 이번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것이 범람의 주요 원인이라 해명했습니다. 근데 정비를 했는데 그런 강우량 이런 거 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범람이 잦은 지역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네. 또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시설을 제도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반복 좀 안 돼야 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아버지 뭐 하시노입니다. 이거 영화에 나온 거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그거 영화 맞죠? 친구에 나오는 맞아요. 대사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네, 고용부가 상반기 채용 절차법 지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년을 올리는 채용 갑질이 123건 적발됐습니다. 아,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을 뭐 몇 곳을 했는지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사업장 620개소를 점검했는데요. 100곳에서 법 위반이 나왔습니다. 채용 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 채용 광고 내용과 근로 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 압력 금지, 채용 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재산, 부모,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해당합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안 사라진 거네요. 그죠? 아직도? 네, 네. 고용노동부는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만 그간 지속적인 점검, 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5%에서 올해 2.7%로 낮아진 겁니다. 고용부는 공정 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올해 3월 근절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네.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게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양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에 교통대책 또 의료 정보들 모아서 윤가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대구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위쪽으로 답답한 곳들이 그렇죠? 많았는데요. 네. 추석 연휴를 맞아 대구에서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언제 어느 구간 지정체가 될 예정인지 관련해서 증편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또 열차 이용 정보 그리고 교통정보와 주차 편의들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한기봉 교통기획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승과 출항이 집중되는 추석 전인 9월 9일과 추석 당일인 10일에 차량 지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곡 건물 등 주요 공원묘지 주변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변 중심으로 지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 SR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에 따르면 추석 연휴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시 대비 열차의 경우 하루 16회, 고속버스 하루 52회, 시외버스는 하루 35회 각각 정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대구 교통을 검색하면 대구시 교통종합정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교통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대구 지역 지정체 구간과 교통사고 등 교통소통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석 연휴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시소유 공영주차장 86개소는
9월 8일 목요일부터 구군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566개소는 9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전체 652개소 36,100여 면을 무료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 홈페이지 좀 많이 잘 챙겨보시면 주차장 무료 개방하는 곳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대구 시내도로 정보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추석 연휴 생활 정보란이 있는데요. 이 추석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인 각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또 행정복지센터 등 주소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병원 약국 정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의료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는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윤지영 담당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대형 병원 응급실 등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18개소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병의원 400여 곳, 그다음에 약국 500여 곳이 연휴 기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9월 10일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22개소의 동네 의원이 진료를 실시하므로 가벼운 질환일 경우에는 이젠 응급의료 사이트나 보건소 등을 통해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19나 대구시 120 콜센터, 구군 보건소 등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명절 기간 중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 병원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명절 병원 검색해서 우리 집 가까이 내가 있는 곳 가까이 있는 곳들 꼭 좀 찾아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좀 이렇게 다들 많이들 움직이십니다만 그래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옆에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들, 선별검사소 이런 것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9월 9일 오늘부터 9월 12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오전 운영을 하고요.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오후 운영을 합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 나흘 연속으로 문 엽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는 각 구군 보건소에서도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오전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요. 대구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도 추석 연휴 정보들을 알 수 있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120 달구벌 콜센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120 눌러보면요. 반갑습니다. 120 달구벌 콜센터 상담원 권나연입니다. 120 달구벌 콜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대구시 대표 민원 소통 창구인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는 대구 지역 어디에서나 120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혹여 전화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시면 053-120으로 문자 상담, 두드리소 홈페이지 전자민원 상담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상담 챗봇 서비스인 뚜벗을 통해서도 24시간 시장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주로 인입되는 문의 유형과 분야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버스 관련 교통정보, 이용 가능한 병원, 약국 등 의료정보, 쓰레기 배출 및 수거 등 환경정보에 대한 집중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상관없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위치와 운영 시간에 대한 문의 응대도 꾸준한 상황입니다. 대구시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053-120, 120 달구벌 콜센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남유미 주문관의 목소리로 120 달구벌 콜센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추석 연휴 대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와 120 달구벌 콜센터 잘 이용하셔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가영 씨.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는 역사. 오늘은 추석의 의미 또 추석의 문화 지난 역사까지 한번 명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정만진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 이게 한자죠? 그렇죠, 예. 가을 저녁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을 저녁은 이게 명절인가?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뜻으로 치면 그렇죠. 네. 그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가 붙어서 우리말로 하면 가을 저녁인데 네. 가을 저녁이 왜 명절이냐 이런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치면은 국어학에서 말하자면은 이 추석이란 말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그죠? 맞습니다. 언어가 됩니다. 가을 저녁 그러니까 왠지 그 달이 생각나니까 아무래도 전 그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추석은 문학적인 언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를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학적 언어죠. 네. 가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 천고마비 네네. 있잖아요. 천고마비, 하늘이 높다. 네. 하늘이 높다는 거는 하늘이 맑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맑으니까 달이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밤에도 네. 그래서 가을 밤에는 달이 더 잘 보이는데 그것도 둥근 보름달이니까 더더욱 잘 보인다. 네. 그래서 가을에 밤에 둥근 보름달이 뜬 때는 정말 멋있다. 그게 이제 한가위가 된 거죠. 그렇게 선생님 유추를 한 겁니다. 네, 선생님의 유추가 더 멋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 유추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한가위라는 순 우리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가위가 좀 더 이제 뜻이 분명하죠. 왜냐하면은 한은 한여름, 뭐 한겨울, 크다 한낮 뭐 때 이런 거. 가장 그렇다 뜻이고 네네네네. 가위는 가운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보름달이 가장 밝은 때를 나타내는 말이 이제 네네. 한가위가 됐는데 신라 때부터 있었어요.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신라 3대 임금 유리왕 때부터 있었는데 기원 후 3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90년 전부터 7월 달에 그러니까 한가위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길쌈내기를 해가지고 네. 진편이 이긴 쪽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했다라는 기록이 삼국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설이 있고요. 설 단어 추석, 같은 단어. 추석. 네, 그걸 다 명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절 또 이제 한자어인데 네. 무심코 쓰고 있는데 네. 절은 절기라는 뜻이고 명은 왜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사람 노래 시킬 때 우리 동네 명가수, 우리 동네 명가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명가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일반 가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명절이 있다는 것은 그냥 절도 있다는 뜻인데 그냥 절이 뭐냐면 한 달에 2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춘분이라거나 뭐 처서, 입춘, 경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달 2번은 이것이 절기고 그냥 절기고 그런 절기보다 좀 더 뛰어난 절기, 더 유명한 절기가 명절인데 이거는 대체로 계절별로 있어서 보면은 뭐 초파일이라거나 이런 게 있고 가을 되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가위가 있고 여름에 단오도 있고 겨울에는 동지가 있고요. 네. 1년 중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설이라는 명절이 있죠. 최대의 명절이죠. 네. 명절이 그런 여러 절기 중에 아주 좋은 뛰어난 최고의 절기다 이 말이죠. 네. 설은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참 진짜 큰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명절이라는 뜻이 큰 명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말 같기도 한데 추석하고 설은 진짜 우리에게는 큰 그 두 가지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2대 명절이죠. 네. 예. 추석은 이제 그 수확한 거를 이제 조상께 바치는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말해 서양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셈인데
이게 부여, 고구려, 백제 이런 때에도 있었어요. 그때 10월에 가을이죠. 10월에 네. 했는데 부여는 사냥을 주로 하는 북쪽 지방이라서 뭐 12월에 했지만은 대체로 이제 가을 농사가 끝나면 농사 짓는지. 농사가 예. 풍년이 이루어져 조상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뜻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형태의 이제 이런 절기를 맞아요.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한가위로 굳어졌다 보면 되겠고 네. 1년 새농사의 맞아요. 수확물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햅쌀 원래 새로 난 쌀을 가지고 네. 이제 송편도 빚고 술도 빚어서 조상 숭배하는 의식을 하고 또 동네 사람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이랬죠. 네. 그런 점에서 햇곡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차례상에 올리면 좀 부적절해서 요즘 왜 지짐이 전 있잖아요. 전. 네. 전은 기름 발라가 구웠기 때문에 참신한 원래 농산물이라고 보기 아니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 올리는 거는 차례에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송편을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쪘어요. 네. 근데 진짜 뭐 요즘은 떡 집에서 안 빚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그 농경 시대가 끝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송편을 집에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햅쌀을 자기가 생산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않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안 뭔가 할 지었는데 수가 차례 없으니까. 지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하다 보니 송편을 빚을 줄도 모르게 됐고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집에서 왜 아이들한테 막 너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송편을 만들면 이제 철이 들어오는 셈인데 우리나라 떡은 이제 붉은색을 띠면 음식도 네. 예를 들어 뭐 팥죽이라거나 팥을 넣은 시루떡 이런 것 붉은색을 띠면 나쁜 귀신을 네, 물리친다 그쵸, 이런 뜻이 있고 맞아요. 흰 떡들은 깨끗한 걸 상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희고 길면 깨끗하고 길다. 그러니까 절편. 장수,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네네. 가래떡처럼 되고 이런 가래떡 맛있죠. 거인데 네. 송편은 그럼 뭘 상징하느냐인데 네. 송편 하얗고 동그랗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송편이 추석 한가위 때의 보름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송편을 빚어서 이제 차례에 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한가위 때는 농사도 1년 농사 끝나고 먹을 것도 많고 맞아요. 날씨 좋고 보름달도 떴고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뭐만 한가위. 같아라 네.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맞습니다. 생긴 거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막 다 해마다 늘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이 추석이 늘 즐겁고 그렇지만은 또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적으로는 이제 일제강점기 역사 속에서. 때가 제일 그랬다고 볼 수 맞아요. 있는데 대구만 예를 들면은 1928년 9월 26일이 추석 한가위였어요. 네. 이때 일제가 대구고보 지금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석 날인데도 등교하라고. 명절날인데요? 예, 왜 집에 있으면 일가친척 다 모여서 우리 민족의 명절을 이야기하고 민족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교를 강제로 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무슨 소리냐 해서 반발해가지고 조선어 교육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동맹휴학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구고보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 졸업할 때 되면 학생 반이 맞아요. 퇴학당하고 그랬어요. 강제로 억지로 못하게 하고 막고 이러니까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일제강점기 때는 그랬고 조금 더 와서 한 5, 60 전쟁 끝나고 이때 추석은요? 뭐 60년 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비슷하게 228이 일어나서 자유당 학생들 정권이었죠. 등교를 강요하다 그래 됐는데 그때도 또 등교를 강요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추석과 직접 관계되진 않고 추석과 직접 관계되는 거는 이제 신돌석 의병이라고 해서 저 울진에 경북 울진 압니다. 네. 또 영천에는 이제 정용기 의병장이 주도를 한 산남의진이 있는데 이 두 의진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추석 전날 그러니까 작은 추석 오늘인 셈이죠. 1907년 9월 21일에 일본 군부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뭔 추석이냐 하는 이런 민족 정신을 보여주는 우리 조상들의 그 활동, 행동, 언행일치를 보면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시민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진짜 그죠? 예. 정치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니까 시대는 흐르고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변하고. 그래서 명절의 의미나 어떤 명절을 어떻게 보내냐라는 그런 것들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게 공동체 마음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일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고 생활하는 형태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을 공동체적 성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 그런 풍습들이 이제 대체로 없어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규모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나 나라 전체로 새로운 공동체 정신이 요구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담장도 거의 없었고 옛날에는 그죠. 그렇죠, 예. 뭐 만들면 막 서로 막 먹고 가라, 먹고 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동네 잔치고 이랬었는데 저는 그립거든요. 선생님도 그렇죠. 그러시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돌아가기는 어렵고 어려워요. 세계 전체, 지구 네. 전체로 그렇게 가야 되는 정신.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구촌이 무엇이냐? 네. 지구 전체가 한 마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뭐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나 환경 위기 같은 걸 보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어느 한 나라만 잘 살 수 없거든요. 맞아요. 같이 지구가 몽땅 같이 망해가는 상황, 같이 발전해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는 과거의 그 농촌 공동체적인 그런 걸 뛰어넘어서 지구 전체의 공동체 정신을 맞습니다. 되살려야 하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잊지 않는 말이 내 아이만 잘 키워서는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 그렇죠. 그 말을 절대 잊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 민족이 그래도 다 함께 이 공동체 분위기를 그래도 좀 느끼면서 명절도 즐기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렇죠. 통일되면 네. 얼마나 좋습니까? 추울 때는 남쪽으로. 맞아요. 네? 제주도나 막 이런 더울 데로 때는 가고. 압록강이나 백두산가에 가서 살면서 네. 같이 추석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고의 나라가 될 텐데 그러게요. 그런 날이 빨리 와서 그런 추석을 또 맞이하고 그런 방송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네. 하시죠. 네, 꼭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키아프 뭐 이런 거 프리즈 서울 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끝났죠? 네. 다녀오셨어요? 네. 네. 이술에 대해서는 매우 떠들썩한 한 맞습니다. 주였습니다. 네. 국내 최대의 키아프와 세계 2대 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 서울이 동시에 그것도 한 장소에서 층만 달리 한 채 열렸기 때문인데요. 정말 시장이라는 말이 걸맞게 수많은 인파가 페어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야 볼 수 있었던 해외 페어를 국내에서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장 조사차 이틀 동안 갔었는데요.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번에는 티켓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바코드로 집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식 집계에 의하면 7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실제 체감 방문객이 예전에 다른 페어보다 훨씬 많다고 느껴졌는데 네. 방문객 수가 체감보다 적게 집계된 이유는 누적 방문 집계가 아닌 실제 개별 방문 집계로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판매 금액 이런 거 막 예전에 막 집계하고 그러던데 올해는요? 네, 올해부터 총 판매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공식적인 집계 상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네네. 아트페어 특성상 정확한 개별 갤러리의 판매액 집계가 어렵고 페어가 끝난 후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프리즈의 경우에는 6천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요. 키아프에서는 사실상 매출이 반토막 났다.
올렸다는 흉흉한 소문부터 프리즈와는 다른 틈새 작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런대로 성과를 올렸다는 얘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세계적인 아트페어잖아요. 네네. 프리즈 서울에 진짜 관심 많이 가지시던데 갔다 온 분들 진짜 많았어요, 주위에도. 네, 맞아요. 네. 진짜 딱 시작하고 보니까 어땠어요? 네, 기대한 만큼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문 아트페어 기획사에 의한 글로벌 페어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프리즈 서울은 프리즈 마스터즈, 포커스 아시아 메인 섹션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프리즈 마스터즈란 2000년도 이전에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로 18개의 갤러리가 미술사를 대표하는 고대 거장들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작품으로 각 부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미술품을 구매하는 페어장이 마치 미술관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발점인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부터 이집트 미라관, 로마 시대 석상, 중세 서적까지 고대 예술 작품부터 피카소, 마티스, 몬드리안, 에곤 실레, 리텐슈타인 등 20세기 거장의 작품을 통해 수천 년의 미술사를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멋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아시아의 신진 작가들 소개하는 것도 있었죠. 네, 이번 페어만 유일하게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다른 그 프리즈엔 없거든요. 네, 아시아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포커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배혜윤 작가와 류성실 작가가 소개돼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2000년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선보이는 메인 섹션에는 글로벌 메이저 갤러리가 대거 등장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첫 해인 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파악이 덜 되었다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컬렉터들과 관람객들은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실제 접하고 리서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페어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프리즈 서울의 입성은 성공적이었다? 네. 이렇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리즈 서울에 참가했던 해외 갤러리들은 행사장의 뜨거운 열기와 높은 판매액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벌써부터 내년 행사를 기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리즈의 최고 경영자 사이먼 폭스는 첫 개최만으로 프리즈 서울이 본고장인 런던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리즈 아트 페어가 됐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콩을 대체할 새로운 아시아 시장 교두보로서의 첫 테스트에서 무난히 통과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키아프는 이제 해마다 열리는 건데요. 키아프는 또 어땠어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열리면 그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프리즈 서울이 처음 개최된 만큼 관람객들의 관심이 프리즈에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프리즈 서울을 먼저 관람했던지라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프리즈와는 달리 키아프는 다소 한산하고 관람하기에는 오히려? 더 쾌적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람하는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좋긴 했지만 참여 갤러리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매우 탔을 것 같습니다. 네. 키아프에는 프리즈에 비해서 외국 관람객들의 비중이 적었고 국내 젊은 관람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키아프에서 포착된 국내 미술의 경쟁력은 갤러리 특색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컬렉터층이 또래 작가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라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기 있는 젊은 작가군의 작품들은 첫날 솔드아웃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행사 전부터 이제 사실은 기대 반 걱정 반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즈 서울하고 이 키아프를 그러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게 어떻게 보세요? 득일까요? 실일까요? 단순히 이번 판매 결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의 개최로 한국 미술이 아시아 중심에 설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 해외 유수의 미술 관장 및 컬렉터 등 다양한 미술계 인사와 갤러리스트들에게 국내 작가와 미술이 소개되었는데요.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 효과와 시너지를 차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나서 우수한 한국 작가와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로 선정한 송현동 부지를 내년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의 개최지로 빌려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미술 시장의 성숙도 이런 거와 해외 시장 오픈 이런 게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지금 말이 많긴 한데 이 시장 개방 때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한국 미술 시장을 단단하게 다져나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체급 강한 글로벌 전문 아트 페어를 통해서 높아진 국내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미술계가 더 노력할 것 같고요. 네. 과거 영화와 대중음악도 시장이 개방될 때 처음에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 미술 시장도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9월 초 서울이 아주 미술 주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주목할 만한 전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먼저 소개해드릴 전시는 대구 예술발전소 제2전시실에서 9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되는 대구 파리 국제교류전 더 블루버드입니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파리의 큐레이터 프랑스와즈 도끼에르와 대구 예술발전소 강효영 감독이 공동으로 기획을 맡아 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통해서 동시대 미술 경향을 살펴보는 해외 교류전입니다. 네. 두 감독은 지금 동시대 미술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로 자연과 동물을 선정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과 끝에 있는 환경 문제를 미학적 시선에서 풀어내는 전시입니다. 네. 전시 제목은 파랑새 더 블루버드인데요. 예. 오랜 시간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는 자신의 집 세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네. 우리에게 자연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며 전시 타이틀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4명의 프랑스 작가와 5명의 한국 작가는 페인팅, 사진, 드로잉,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각자의 표현 방법으로 자연과 동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전시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리앙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컬러 오브 타임즈라는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조명한 전시입니다. 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전 세계적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관심은 최근 수년간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마이너리티로 확대되며 동시대 미술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사회 문제로 컸었잖아요. 블랙 네네. 라이브스 매런가 그거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최근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계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만 지역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탓에 이번 전시는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흑인 작가들이 참가했는데요. 20에서 60대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삶과 인종차별, 정체성 등의 주제를 회화 설치 작업으로 선보입니다. 기억했다가. 네, 전시는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고 기억했다. 합니다.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문화 김은서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지므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연인 또는 타인뿐인걸.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나의 슬픔을 무심하게 바라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이곳은 오늘은 영탁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쪽으로 신천교부터 침산교까지 차량들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 139km 지점부터 도동분기점 127km 지점까지 일대 10km 구간 속도 많이 떨어져서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 칠곡 분기점 부근 142km 지점부터 일대 2km 구간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남천터널 79km 지점까지 13km가량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귀성길 예상시간 살펴보면 12시 출발 기준으로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서울에서 대구는 6시간 30분 예상됩니다. 도로교통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 또는 문자를 하시면 해당 구간의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모이면 말 한마디 갖고 싸해지기도 하고 같이 막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계획이 뭐야? 뭐 이런 거. 뭐 말해놓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거. 서로가 다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관심 있는 이야기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 서로 즐거우면 좋겠다. 명절 연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절 연휴 나흘 잘 보내세요. 9월 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